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지난주 본사로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손에 쥔 김 부장. 인사팀 올해 최대 전장이 아산공장이 됐어요. 선배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 기회는 20명의 이름을 지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의 손에 쥐어진 감원 리스트 제안은 그에게 승진이 아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리스트 하나 올렸다고 공장에서 본사로 컴백이 돼요? 이번 7화는 김 부장이 끝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그립니다. 본사로 오세요. 준비물 잘 챙겨서. 이게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회사의 논리와 인간의 양심 사이 그 좁은 경계 위에선 중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낙수가 다시 한번 본사로 비상하기 위해 아산공장 20명을 내치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의 선택은 결국 본사 복귀일까요? 아니면 양심의 무게일까요? 불조소생 김낙수 인사 올립니다. 영업팀에 백상무 말고 다른 동아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6화에서 백상무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넌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일하는 기분만 내고 있다. 이 말은 김 부장의 25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부하 직원 눈치를 보며 상사를 위해 헌신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기분만 낸 일로 평가받자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한 세월이 있음에도 자신을 공장으로 보내버린 백상무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배신감, 울분을 토해내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백상무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임원의 세계에서 책임의 무게를 배운 사람입니다. 리더는 보고서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 말은 김 부장에게 던지는 일종의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그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었고 술잔을 던졌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백상무와 식당에서 몸싸움까지 벌이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본사로 돌아가긴커녕 또 한 번 사고를 쳐버린 김 부장은 그나마 붙들고 있던 희망을 놓아버리고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일해왔는가? 작업 발판 없는 사다리 안전수칙 위반 정리하라고 정리해! 아산 공장에서의 일상은 삭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본사 인사팀장이 찾아옵니다. 선배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그의 말에는 냉기가 서려 있습니다. 공장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안전수칙 위반이 누적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20명만 추려주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자, 안전관리 수칙 위반이 누적되면은 우리가 그걸 근거로 퇴직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이거 예전에도 종종 썼던 방법이에요, 여기서. 선배님. 그는 말합니다. 예전에도 종종 쓰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슬쩍 밀어넣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서였습니다. 김 부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번 일이 잘 되면 다시 본사로 불러드리겠다는 인사팀장의 말은 김낙수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더러 사람을 자르라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나를 자르겠다는 뜻인가? 또 한 번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잘라내야만 하는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김 부장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 안 하면 뭐가 어쩔 건데. 우리 일 좀 합시다. 하기 싫으면 나가고. 심지어 인사팀장은 김낙수에게 희망퇴직 공고가 올라올 예정이라는 말까지 덧붙여 김낙수의 선택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선택의 덫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인사팀장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책임이죠. 김 부장은 공장 곳곳을 돌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공장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뭔 바람이 부셨어요? 일하는 거잖아요 일. 작업 발판이 없는 사다리, 헝클어진 전선, 체조 시간에 대충 몸만 흔드는 사람들, 모든 것이 퇴출 사유로 보였습니다. 이런 김낙수의 속도 모르고 공장 직원들은 여전히 김낙수의 지시를 가볍게 넘깁니다. 공장을 둘러보고 지시를 내리는 김 부장을 보며 평소에 공장 일에 관심도 없더니 왜 이러냐며 오히려 이상하다며 화를 냅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어 하나씩 적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손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근 중 커피를 들고 다니던 송과장, 무뚝뚝하지만 후배를 챙기는 이 반장, 그리고 불평 한마디 없이 버티는 정대리까지 그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반자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펜 끝이 떨리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있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장이 리스트를 받으러 찾아옵니다. 부장님 다 정리하셨죠? 김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는 손에 쥔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인사팀장은 웃습니다.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요. 하기 싫으면 나가시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김 부장은 마침내 입을 엽니다. 난 이제 남의 손에 피 묻히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밀어넣습니다. 그 봉투 안엔 감원 명단이 아닌 희망퇴직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는 그의 25년을 끝내는 서류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공장 문을 나섭니다. 눈을 감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는 누구의 부하도 아니다. 김 부장이 떠난 뒤 공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버리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정 대리는 그 수첩을 책상 위에서 발견합니다.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이란 건 책임이다. 책임이란 건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1초라도 회사에 더 붙어있을 생각을 해. 그게 부모야. 한편 그의 아들 수겸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의 사기로 빚더미에 앉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거래로 남은 자재를 팔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뜻밖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수겸의 이야기는 아버지 김낙수가 회사 밖에서 다시 태어나는 서사와 맞닿습니다. 이번 7화는 김 부장이 부장에서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인생의 전부였던 남자가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퇴직서를 패배라 부르겠지만 그에게 퇴직서는 해방의 문이었습니다. 회사 밖의 세상은 두렵지만 적어도 그곳엔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회사원이 아닌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그의 그림자는 가벼웠습니다. 7화는 김 부장이 회사를 떠나는 이야기이지만 실은 진짜로 일을 시작하는 순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난 자리엔 허전함이 남겠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인가? 아니면 일하는 기분만 내고 있는가? 김 부장 이야기는 코미디 형식으로 연출하여 유쾌한 듯 보이지만 가장 비극적이고 슬픕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뭘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진짜 나다운 삶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진한 여운이 남게 되는 JTBC 토요일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다음 주 7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